맥이 인기가 좋다고 해서 사긴 샀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사용법이 꽤나 어렵던데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맥 처음으로 여는 그 순간부터 기초 사용법까지 깔끔하게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미입니다. 제가 또 이 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저 한국에서 윈도우만 20년 넘게 쓰다가 딱 미국을 갔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맥을 쓰는 거예요. 아, 그래. 다는 오버고 한 80% 정도? 얘는 디자이너라서 맥을 쓰고, 쟤는 개발자라서 맥을 쓰고, 쟤는 그냥 맥이 편하다고 맥을 쓰고, 일하는 데에서도 맥을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맥에 익숙해져야만 했었는데 윈도우랑 맥이 좀 다르잖아요. 요즘은 윈도우랑 맥이 많이 비슷해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사용법이 미세하게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익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맥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당근마켓에 맥이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큰맘 먹고 샀는데 생각보다 불편한 거지. 그래서 이제 중고로 내놓으신 거죠. 하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애플 컴퓨터를 꾸준히 애용하는 거겠죠. 맥 간단한 소개부터 드려볼게요. 일단 맥이라고 하면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들을 의미합니다. 외관을 봤을 때 딱 보이는 차이점은 컴퓨터에 이렇게 애플 로고가 그려져 있다는 거, 그리고 키보드 자판에 이런 커맨드 버튼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커맨드 버튼 때문에 윈도우 컴퓨터들과 단축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복사하고 붙여넣기잖아요. 맥에서는 커맨드 C, 커맨드 V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조금씩 다르다는 게 맥을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불편한 점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단축키는 내가 원하면 바꿀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 단축키들이 윈도우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익숙한 윈도우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사양도 가지각색이고 각 부품 제조사들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이걸 좋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사양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부품마다 제조사가 다른 경우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에 반해서 맥 종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트북류와 데스크탑류로 나뉘어서 보면 딱 이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모델 골라서 구매하시면 돼요. 물론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사양을 따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크기, 메모리 용량 등을 바꿀 수는 있지만 어쨌든 큰 카테고리는 딱 요 정도입니다. 맥 종류가 이렇게 간단할 수 있는 이유는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게 애플 컴퓨터는 애플 회사에서만 제조하기 때문이에요. 사족을 약간만 붙여보자면 한 회사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제조하는 덕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도 굉장히 쉽고 간편하고요. 얘랑 얘가 안 맞아서 컴퓨터가 성능을 못 내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이전에 애플 회사를 소개드렸었습니다. 왜 애플이 세계 최고 브랜드인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애플 제품들은 왜 이렇게 팬덤이 두터운지 등등 애플에 관한 다양한 상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더 쉬운 사용법. 맥 사용법이 더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윈도우가 훨씬 쉽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윈도우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고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주 많은 기사에 따르면 애플 컴퓨터가 더 사용이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많은 윈도우들이 애플화, 정확히는 맥OS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일 구조를 예로 들어볼게요. 맥의 경우 모든 폴더와 파일의 뿌리는 사용자 폴더입니다. 저 같은 경우 네미라는 폴더 안에 다운로드 폴더도 있고 데스크탑 폴더도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윈도우는 뿌리가 C 드라이브입니다. 누구 거 파일이던지 간에 C 드라이브 안에다가 모든 데이터나 파일을 때려 박는 모양새였다가 언젠가부터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한마디로 계정당 나만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역사적으로도 애플 컴퓨터가 윈도우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더 직관적인 사용법을 자랑합니다. 애플 제품 하면 애플 생태계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플 기기를 한 번 사기 시작하면 다른 기기들도 애플 거로 바꾸게 된다고. 그 이유가 애플 폰, 아이패드, 애플 워치 등등 애플 기기들은 서로 연결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호환도 잘 되고 데이터 공유도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 폰으로 받을 수 있는 문자를 애플 워치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애플 컴퓨터에서 다운받은 영화를 아이패드에서 시청할 수도 있고, 내가 폰으로 찍은 사진을 내 다른 애플 기기에 보낼 수도 있고, 내 모든 애플 기기의 위치 파악도 한 번에 되는 등등 애플 기기들은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아이클라우드도 애플 생태계에서 크게 한몫하고요. 애플 생태계 관련해서는 참 유용한 기능들이 많은데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차차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플 기기들은 보안의 진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이 훨씬 적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미국 정부가 국가 안전을 위해서 보안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거절했었죠. 그만큼 안정성과 보안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만큼 사용자나 개발자들한테 시스템이 개방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컴퓨터에 뭔가를 설치하고 싶을 때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특징이기는 하지만 애플은 예전부터 보안과 개인정보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회사였고, 사실 대다수 애플 사용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발자가 아닌 이상 맥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가 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에 골치 썩느니 그냥 믿고 맡긴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광고가 없습니다. 윈도우 컴퓨터를 구매해서 켜면 나는 분명히 방금 처음 샀는데 뭘 그렇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을까요? 자꾸 바이러스 검사하라고 뜨고 자꾸 결제하라고 뜨고 심지어 나한테 보여지지 않는 프로그램들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윈도우 컴퓨터는 구매하는 그 시점부터 광고나 정보 수집용 프로그램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이고 컴퓨터 속도도 느려지기 마련이에요. 그 광고들의 장점을 굳이 찾는다면 얘네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컴퓨터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다라는 거? 결국 광고 설치와 컴퓨터 값을 맞바꾼 셈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쉽게 다루시는 분이라면 윈도우 컴퓨터를 구매하자마자 싹 밀고 다시 설치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웬 시간 낭비예요, 그쵸? 그에 반해서 맥은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맥 딱 켜면 광고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인즉 컴퓨터를 훨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말 나온 김에 맥 컴퓨터가 대체적으로 비쌉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맥이 비싸기는 해요. 맥이 비싸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은 게 굉장히 오래 씁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제일 오래된 맥이 2012년이었나? 13년 모델인데 아직 잘 돌아요. 영상 편집 같은 무거운 작업들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만 인터넷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통 윈도우 컴퓨터는 한 5년? 3년만 돼도 속도가 많이 느려지잖아요. 그에 반해서 5년짜리 맥은 영상 편집도 문제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돕니다. 맥에서는 뭔가를 설치할 때 앱스토어라는 곳에서 앱을 검색하고 설치하거든요. 그리고 이 앱스토어 덕분에 앱 설치 및 관리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쉽고요. 내가 유료 앱을 구매했다면 그 앱을 다른 기기에서도 설치할 수 있고요. 앱을 다양한 기기에서 공유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도 파이널 컷 프로라는 앱을 유료 구매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공용하고 있습니다. 유료 앱을 구매하면 보통 기기 5대까지 사용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료 앱을 구매해서 여러 기기에서 사용한다면 그 가격이 비싸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맥 사용하면서 지금도 제일 불편한 점은 몇몇 한국 웹사이트와 호환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홈택스 같은 정부 사이트들, 홈택스 전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세금 관련한 업무들 하나씩 하다 보면 맥에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윈도우로 옮겨가서 나머지 작업을 하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한국 내 맥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맥에 관련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오늘의 주제 맥 처음으로 사용하기에 대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맥을 처음으로 켜는 그 순간부터 맥 기본 사용법까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맥 처음으로 켜서 데스크탑 쭉 둘러보고 앱도 설치해보고 설정도 바꿔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화면 녹화, 에어드랍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맥을 처음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켜자마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헬로우 문구가 뜹니다. 약간만 더 기다리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어로도 인사해 주거든요. 왠지 기분 좋아요. 어쨌든 화면 아래에 시작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사용할 언어부터 물어보네요. 한국어를 찾아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가도 대한민국 선택해 주시고요. 문자 및 음성 언어 한국어 맞고요. 어떤 기능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면 지금 안함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선택해서 인터넷에 연결해 줄게요. 맥을 초기 설정해줌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또는 다음 클릭해 주시다가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나중에 설정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화면이 보이는데 애플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클릭해서 같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생일부터 물어보네요. 생일 적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내 이름,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적어줍니다. 동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핸드폰 번호 물어보네요. 정확하게 적고 문자 메시지 선택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으실 거예요.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이용약관 동의 클릭해 주시면 내 애플 계정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번에는 컴퓨터 계정을 만들으라고 떠요. 이 컴퓨터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정해주는 단계입니다. 간단하게 적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계정을 만드셨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끝났거든요. 이 뒷부분은 약간만 빠르게 돌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또는 다음을 클릭해 주시다가 이 기능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에 하기 또는 나중에 하기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화면 모드 선택을 마지막으로 맥 초기 설정이 끝났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서 기본 사용법 알아봅니다. 설치가 끝나자마자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기본 화면을 바탕화면 또는 데스크탑이라고 부릅니다. 윈도우에서는 화면 아래에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맥에는 닥이란 게 있습니다. 지금 닥에는 여러 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 각각을 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보이는 얘네들을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이라고 부르잖아요. 걔네랑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몇몇 애들은 디자인도 똑같이 생겼어요. 같은 앱을 애플 폰에다가 설치하면 폰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애플 컴퓨터에다 설치하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두 개는 연동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덕에는 어떤 앱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애들이 있으면 편하겠죠. 덕에서 앱을 추가 및 삭제부터 해볼게요. 원하는 앱을 오래 클릭해보세요. 짧게 클릭하시면 앱이 열립니다. 오래 클릭하고 있으면 이렇게 메뉴가 열려요. 옵션에서 덕에서 제거를 클릭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덕에서 뿅뿅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이렇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앱 추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런치패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덕에 끌고 내려와 주세요. 정말 간단하죠? 런치패드를 끄시려면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정입니다. 닭에 보이는 시스템 설정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다양한 설정을 바꿔줄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에 가시면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보통 트랙패드 메뉴에 가서 탭하여 클릭하기를 켜줍니다. 얘가 뭐 하는 애냐면 노트북 자판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트랙패드라고 부르는데요. 뭔가를 클릭할 때 트랙패드를 클릭 클릭 소리가 나도록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가볍게 건들기만 해도 클릭이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기능들은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설정 꺼주겠습니다. 참고로 맥에서는 X 버튼이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주소 확인입니다. 우리가 아까 애플 계정을 만들기는 했지만 본인 인증을 안 했어요. 그죠? 이메일 인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설정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좌측 상단에 제가 로그인한 애플 계정이 이렇게 보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메뉴들을 클릭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 바로 아래에 이메일 주소 확인하라는 빨간 경고 보이시죠? 클릭해 볼게요. 이메일 주소 확인이 보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제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인증 코드를 보냈대요. 이메일을 열어볼게요. 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는 사파리라는 겁니다. 이 앱이에요. 얘를 클릭해 볼게요. 제 이메일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인증 코드가 와 있었고요. 얘를 복사해서 본인 인증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아까 보이던 이메일 인증 경고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내 애플 계정 클릭해 보시면 다른 메뉴들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애플 계정 정보를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설치하거나 인터넷에서 설치하거나. 앱스토어부터 열어볼게요. 원하는 앱을 검색해 볼게요. 제가 원하는 카톡이 보입니다. 받기 그리고 설치 차례로 클릭합니다. 내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 해 주시고요. 기기 모델에 따라서 터치 아이디 사용 여부를 물어볼 건데 저는 사용 안함 클릭하고 넘어갈게요. 설치가 되는 중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 런치패드 통통 튀는 거 보이시죠? 모든 앱은 런치패드에 먼저 들어갑니다. 카톡 클릭하시면 설치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원하는 앱이 앱스토어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롬 브라우저. 크롬은 인터넷 브라우저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파란색 E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I예요. 크롬이 왜 인기 많은 브라우저인지,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어쨌든 크롬처럼 앱스토어에서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나침반처럼 생긴 아이가 인터넷 브라우저 사파리이고요. 제가 아까 사용하다가 화면 아래로 내려놨던 사파리 윈도우도 이렇게 보이네요. 사파리 클릭하시면 아래에 내려가 있던 윈도우가 다시 열리고요. 우측 상단에 새 탭을 열어서 크롬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좀 해볼게요. 화면 제일 위에 뜨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크롬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갑니다. 얘가 다운로드 폴더고요. 클릭해서 파인더에서 열기 클릭하시면 내가 다운로드 받은 모든 폴더나 파일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맥에서는 설치 파일 확장자가 DMG입니다.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크롬이라는 앱을 내 맥에 가져오겠다 라는 의미로 끌어다 넣어주세요. 그럼 앱이 복사되는 중이고요. 설치가 완료된 모든 앱은 런치패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런치패드 들어가 보시면 두 번째 화면에 크롬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크롬이 뿅 하고 열리겠죠. 크롬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에서 찾을 수 없는 앱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및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맥 자판을 보시면 프린트 스크린 버튼이 없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맨드 쉬프트 4번을 클릭합니다. 그럼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화면 캡처를 해주시면 바탕화면에 자동 저장됩니다.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미리 보기 하고 싶을 때 그 파일을 클릭해서 스페이스를 클릭해주세요. 미리 보기는 스페이스를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스페이스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가 사라지고요.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볼게요. 파인더에서 열기. 폴더를 선택해서 스페이스 클릭해보면 이 폴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설치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서 미리 보기 하시면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드랍입니다. 파인더에서 즐겨찾기 아래에 보시면 에어드랍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애플 기기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 기기 중 하나에 내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수락을 해야만 파일이 보내지고요. 친구들끼리 사진 주고받을 때 또는 여러 기기에서 파일을 공유할 때 등등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화면을 녹화했잖아요.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앱은 이 퀵타임 플레이어라는 앱입니다.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앱이고요. 얘 사용법은 제가 맥 사용법 2탄에서 더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맥을 처음으로 구매하신 분들께 맥을 소개해드리고 기본 사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맥이 처음에는 진짜 불편할 수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주 다양한 이유로 맥을 구매하셨을 텐데 아이씨 괜히 샀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기를 탐험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궁금한 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 엄마 내가 알려줄게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궁금하신 멋진 엄마 아빠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회원님들 멤버 전용 영상들이랑 멤버 전용 커뮤니티 글들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들을 더 쉽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